우리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우호적으로 발언하신 분들이 뭐 엄청나게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을 모욕을 주길래 나도 조금 거칠게 반응을 했지. 저는 오늘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인지는 알았지만 와,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 자세가 위세가 대단하구나. 한동훈 제명 후폭풍을 수습해보려 모였지만 너 나와 임마, 나왔다 어쩔래. 고성과 반말이 오갔다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이분들 지금 말씀만 안 하셔도 속이 수건동일 겁니다. 같은 날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윤절연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서 장 대표를 선택의 기로에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장동인 대표를 버릴 겁니다. 따라서 장동인 대표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까지 터져나왔다는 어제 의총. 임마라고 했다, 아니다, 안 했다로 2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기 전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속보 상황 하나 챙겨드리고 본격적인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이하성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이하성 변호사가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곧바로 구금된 그런 상황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같이 있겠다, 내가 변호인이니까 같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당시 이진관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 계속 떠들면 감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15일 선고를 받았고 집행이 안 되다가 한 2달 만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예, 좀 늦은 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전반적으로 감치 명령에 대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감치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누가 그거를 감치 명령서를 들고 경찰관이나 교도관이 막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치 명령의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이거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하성 변호사가 지금 자기가 감치가 되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활동이 중단된다, 뭐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다소 늦게라도 집행이 된 게 어쨌든 법 집행은 누구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20분쯤에 끝났는데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니까 대기 중이던 교정 공무원들이 이하성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겁니다. 권우현 변호사라고 한 명 더 있는데 이 권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강지 의원님, 네. 지난번 11월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네. 감치 명령이 한번 집행됐는데 구치소에 갔다가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당시 석방됐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이른바 뭐 법 기술자, 뭐 법꾸라지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 지난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형무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법 기술로 한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엄격한 법 집행을 영원히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과거에 그 이하성 변호사가 했었던 법정 내에서의 행동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정 밖으로 나가서도 재판장에 대해서 인신모독성 발언을 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2월 19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이 돼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제가 말씀드린 한번 들어갔다가 그때 뭐 인적 사항 때문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날 하루가 가만히 돼서 14일간 구금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월 19일이 내란 1심 선고니까 선고 공판에는 변호인들이 나올 수 있게 되네요, 김용래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나오는 날짜가 설날에 나오겠는데요, 거의? 설날쯤. 그러네요. 해서, 설 연휴 첫날이네요. 월요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설날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됐네요. 예. 아마 하루- 재판부가 날짜를 좀 고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월 19일이요. 윤 전 대통령과. 보통의 경우에는 선고 날짜에 변호인들은 법정 출석을 잘 안 하긴 합니다. 형사 변호인의 경우에도. 근데 뭐 이거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니까 변호인들도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변호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선고만 그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변호인이 있거나 없거나 뭐 다른 절차가 진행될 게 없거든요. 예.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요. 김영남 의원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갈게요. 구치소로 갔는데 인적 사항을 제대로 명시적으로 안 밝혔다고 해서 밤에 다시 석방이 됐잖아요. 네. 또 오늘도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약간 의문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특정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걸 다 확인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생김새나 어떤 신체 특징을 갖고도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묵비하면서 감치 명령이 집행되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서 교도관들이 소극적으로 임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오늘은 뭐 오늘부터 14일 동안은 거기서 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날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 근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증인이지만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해서 소란을 피워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진관 당시 재판장이 한 번만 더 발언 계속 이어가면 감치하겠다라고 했고요. 당시 감치명령 15일이 나왔습니다. 다만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가 2달여 만인 오늘 김 전 장관의 다른 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 교정 공무원들이 이 이하상 변호사를 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합니다. 15일이 감치 명령이 처음에 나왔는데 당시 첫 집행했던 하루를 감안해서 14일 동안 구금이 될 예정이고요. 2월 16일에 석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 19일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1심 내란 선고일은 뭐 원하면 참석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의 구금이 집행됐다라는 내용까지 잠시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백다 앵커가 정리해드렸던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친한계 정성국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원외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원도 아닌데 왜 참석하느냐, 야 임마 나왔다 어쩔래, 이런 설전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용 의원님, 실제로 상황이 저희가 텍스트로만 보고 전원으로 들어서 정말로 막 고성이 오가고 좀 싸움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예. 격했다고는 하네요. 예. 예, 이게 3시간 넘게 진행이 됐던가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그 안에서 뭐 내용이 내용인지라 뭐 굉장히 감정적이고 격하고 고성이 오갔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의원총회를 또 참석해 보신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이게 이례적인 일이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싸울 만한 소위 말하는 컨텐츠가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예. 네, 솔직히 말해서 사안이 사안이니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 게다가 지금 뭐 우리가 국회의원들 뭐 저런 단어 써도 돼, 저런 태도 있어도 돼라는 얘기는 하지만 정치인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 요즘에 우리가 상임위
텔레비로 다 중계되잖아요. 예. 그때 여야가 서로 오가는 말 들어보면 뭐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이 한동훈 대표만의 징계가 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파열음이 계속 남아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잦아질 것 같지 않고 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분간은 이런 갈등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보도를 보고 의원총회를 왜 했는가, 이 의원총회의 주된 목적이 뭐였는가,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파악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두 사람의 이 격한 반응, 감정 문제의 싸움 이게 부각되니까 예. 굉장히 국민의 힘으로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총회라는 것이 사실 의원들이 참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렇다면 최고위 소속의 지도부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원내 대표실에서 충분히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의결에 참여했었던 최고위원들에게 정식으로 참여를 요청했고 그래서 참석했다라고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공지가 됐었다면 저런 뭐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의원이 아닌데 참여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을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공지가 충분히 의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분이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대척점에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정성국 의원은 이거 과한 제명이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장동혁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의결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부각 안 되고 서로 뭐 고성이 오고 갔냐 안 나갔냐 비속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니까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민주당에서도 보시기에 당혹스러우신가요? 정성국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 한동훈 전 대표가 원해였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의총에 참석 안 했나요? 참석했죠. 이거는 당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정치가 의원 특권 정당이 되니까 의원들이 의총은 우리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진 거예요. 모든 정당의 구조는 전국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가 최고 의결 구조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회가 있고 예. 의총은 사실은 원내 정책 관련되는 것들을 결정하는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국민의힘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정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정성국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과연 이 사안이 최고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의총에 토론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왜 현 지도부는 거기에다가 이 의견을 듣겠다라고 올렸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결국은 정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물밑에서의 어떤 이 대화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당의 공식적 기구인 최고위원회 윤리심판원입니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이걸 의총에 갖고 갔다는 것은 현 지도부의 오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뭔가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요. 어제 참석자의 전원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일단 정강재 의원님, 이거 사실입니까?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예. 언론에서 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명 보도를 하지는 않죠. 예.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은 있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썼다는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가는 과정에서 1이 어떻게 100까지 되는데 이게 몇 가지를 뛰어넘는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2024년 10월 3일에 계엄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결국에는 12월 그 초로 예정됐었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른다. 그게 통과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동력까지 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그 당원 게시판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수긍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 장동혁 대표의 말대로라면 사실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더 희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당원 게시판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나 가족들이 본인을 비난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 안 되고 평시 같으면 이걸 갖고 잡아넣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넣거나 처단을 할 수 없으니까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사건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재판도 없이 처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장동혁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이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사실상 사감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이었는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네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물론 이 100% 이게 원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지만 영향을 미쳤다라고 발언했지만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경찰 수사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물어봤거든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글을 직접 썼네 안 썼네 뭐 소위 말한 IP 추적을 해봤더니 하나는 집 근처고 하나는 당사 근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나온들 도대체 무엇이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건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쓴 것이 밝혀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가족들이 쓴 게 밝혀지는 건가요? 가족들이 썼다는 게 혹여라도 밝혀지면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가족들이 쓴 거니까 책임이 없는 건가요? 도대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본인의 직을 건 듯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은 보통은 직을 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직을 걸 얘기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너무 쉽게 한 건 아닌가. 뭐 저는 애시당초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네요. 박수영 의원님, 그러면 한 전 대표 수사 결과 지금 한 6건 정도 경찰에 고발된 건 있다고 하는데 수사가 진척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면 뭐 장동혁 대표 뭐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소리일까요? 그런데요. 법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무혐의가 나오면 본인이 사퇴해야 되네요. 이게 전형적으로 검사와 판사의 싸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보고 사과라고 하니까 사과를 제대로 안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이게 수사로 가는데 내가 사과하면 수사에 불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장동혁 현 대표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한동훈 대표 밑에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대표입니다. 즉, 이 단계의 최소한의 진실이라든가 당내에서 밝힐 수 있는 수준들의 진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자신이 있는 거죠. 이거 하다못해 경범죄라도 나올 거야. 하다못해 가족들도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될 자신이 있어. 아마 그런 것들의 발로해서 저는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무혐의가 나오면 본인이 사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논센스인 게요. 생각을 해보면 앞서 윤석열 계엄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데 그때 본인도 당의 중요한 지도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전부 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잘라내기 위해서 하는 언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뭐 설 연휴 전에 당면 교체를 완료하겠다라는 뭐 계획을 비췄다라는 뭐 그런 기사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뭐 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물이 귀국했습니다. 전환길 씨입니다. 귀국길부터 계엄이 무슨 내란인가 이런 발언을 쏟아냈고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선택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저희도 고민했었는데 아무튼 이 발언에 담긴 의미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저도 제가 뭐 손흥민인 줄 착각했습니다. 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대전연설의 덕분에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하고 같이 할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할지 만약에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린다면 분명히 저는 장동혁 대표도 버립니다. 장동혁 대표께도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부담 줄까 싶어서 일부러 연락 안 드렸습니다. 예, 손흥민 BTS 된 줄 알았다라면서 세력을 과시한 듯한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누구 지지를 받았는지 어떤 약속했는지 기억하라라고도 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약간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협박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전환길 씨가 제발 장동혁 대표를 버려줬으면 그럼 장동혁 대표가 좀 더 옳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생기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손흥민 BTS를 방불케 할 만큼 저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온 거는 뭐 본인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예. 글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굉장히 큰 오점을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고요. 예.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지 않고 선택을 한다면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앞날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 영상 보시면 만약에 이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관광객이 보면 무슨 스타가 입국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저는 예. 장동혁 대표에게 전환길 씨가 굉장히 쉬운 문제를 준 것 같아요. 아. 정말로 공적 마인드가 있고 국민의힘이 정말 대중정당으로 수권 정당이 되고 또 원내 1정당이 되려고 하는 당의 지도자라면 예.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선택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택하는 순간 제가 뭐 그냥 어림잡아 얘기하기를 국민 80%로부터는 버림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더 나아가서 90%로부터는 국민의힘이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선택지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건 공적 마인드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역시 본인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고 언젠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고 서로의 지지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실로 제명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물론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견이 좀 엇갈리곤 있지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선택하라 이런 이지선답의 답이라면 장동혁 대표 분명 쉽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은 아직 안 나왔지만요. 김영남 위원님, 아까 누구 지지받았는지 어떤 약속했는지 기억하라라고 전환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발언했거든요. 이 말은 당대표 전당대회 때 윤호개인 세력의 이른바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그 직전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던 김문수 당대표 후보하고 장동혁 당대표 후보하고 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직전에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를 치렀던 사람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전당대회거든요. 근데 모두의 예상을 초반 예상을 뒤집고 장동혁 대표가 이겼어요. 사실은 전환길 씨 같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전환길 씨가 왜 저렇게 열을 내느냐.
본인 입장에서는 열릴만 할 것 같아요. 전환기 씨의 도움으로 당대표가 되고 났는데 네. 본인이 미국 좀 오래 갔다 오는 동안에 보니까 전당대회에 별로 한 일 없어 보이는 고성국 씨는 지금 막후 실력자로 국민의힘 뭐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본인의 빈 공간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하다고 보입니다. 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칠 염려가 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속이 숙검댕이일 것이다. 이렇게 당대표 이름과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섞어서 썼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당협위원장이시죠 지금? 네. 어디 지역이시죠? 서울 강동이요. 강동. 을. 그러니까 지금 민심, 특히 뭐 당원들 분위기가 어때요? 지방선거 앞두고. 어제도 지역에서 이제 저희 당원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예. 우려가 매우 큽니다. 크다. 네, 지금 구청장뿐만 아니고 시의원, 구의원 많은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론과 민심에 매우 민감하죠. 어쩌면 민심을 리드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특히 요 근래에 있었던 이런 당내 분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특히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좋은 정치를 위한 서로 권력 투쟁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크게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내용도 하나의 그 피스로 박혀 있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앞날이 뭐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그 장동혁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무슨 감정에 섞인 말이 아니고요. 매우 냉혹한 판단에 의해서 지금 들리고 있는 서울의 민심을 반영한 그런 대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요. 지선을 앞두고 각각 인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 딱 지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죠.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 본격 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 의원이요. 지난달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포갑의 당협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전 마포갑의 저 신입 당원이에요. 아, 예. 환영합니다. 당원이 되신 걸. 특별 당원이시니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선거제도, 정치제도에 갖고 있는 불신들이 많거든요. 사전투표를 좀 투명화했으면 좋겠다. 폐지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선관위 지금 뭐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채용 비리가 한 800건 있고 중징계 32명 이런 기관이 선거 관리한다는 게 이거 농담으로라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입니다.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그래서 거지. 진짜 이 모든 과정을 나한테 맡겨라. 이제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네. 예,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준비 차원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한 조정훈 의원. 그런데 발언을 보니까 사전투표 폐지, 뭐 선관위 비리. 박지영 의원님, 이거 부정선거론이다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예. 저는 조정훈 의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이분 영입했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의 경향이 보면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던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공 또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민들과 어떤 호흡을 했는가 이런 게 아니라 경력 예쁘게 관리된 전문가 이런 사람들 중도적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서 영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영입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활동할 때 중도 합리성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저분이 국민의힘에 가더니 그럼 국민의힘에 갔어도 좀 중도 보수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극우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저런 분들은 출세를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공선이라든가 우리 정치가 가지는 민주적 요소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증거라고 보고요. 이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87년 체제를 부정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 선거를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백 명이 들어가서 투개표하는데 부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권력의 노예가 돼서 부정한다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심하게 말하면 체제 부정론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고 참 그리고 저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상황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방금 저 고성국 TV 출연한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사전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요. 사전선거와 본선거 간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주로 굉장히 짧은 상황에서 사전투표가 본선거보다 한 4, 5일 정도 미리 시작되기 때문에 본선거 기간을 축소시키고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왜곡 현상을 사전투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선거 기간을 늘리자,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실 관리의 정황은 있었죠.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실 관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본선거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지금 조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믿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실 선거와 관련한 의혹의 목소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선거 기간을 늘려서 투표율을 지금보다 높은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공론화해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한 당사자가 바로 이 고성국 씨죠. 물론 방금 보신 조정훈 의원의 출연 영상은 그 발언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달 말 출연 영상입니다. 특별 당원이라고, 그런데 고성국 씨를 향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잘 우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김영남 의원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현역 의원 정도 되면 고성국 씨라는 사람이 선거 때마다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알아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존경받을 수 없는, 결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압니다. 근데 왜 저러냐? 사실은 지금은 이상한 구조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막후 실력자 아니면 막후 기획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앞에 가서 저런 아부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근데 글쎄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의석은 많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107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제1야당인데 저렇게 돌아가도 되나?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야당이 어느 정도는 실력이 있고 건전해야 여당도 긴장하고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제1야당이 너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이재용 의원께 여쭐게요. 국민의힘이 또다시 의원총회를 할 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명의로 금명간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임 투표 여부 결론을 낼 걸로 보인다. 지도부 재신임 투표 실제로 현실 가능성 얼마 보세요? 일단은 김용태 의원이 처음으로 에드벌룬을 띄운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자 의원이 전당원 재신임 투표로 오히려 이제 역제안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우려하는 측과 지지하는 측이 둘 다 재신임 투표, 그러니까 그 범위를 어떻게 했느냐가 아직까지 이제 논란거리가 되긴 하겠는데,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신임 투표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의총은 뭐 어제와 같은 의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의총은 아마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공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